여성들이여, 세상을 가장 빨리 바꾸는 방법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나 자신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은 정해지기 마련. 행복의 파랑새는 가까이에 있다. 아트스피치 연구원 김미경 원장의 여성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1탄, 나를 세팅하라.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맞벌이 가구가 500만 가구 시대로 이제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남성들도 열심히 살지만 여성들 집안일 하랴, 또 아이 돌보랴, 직장일까지 정말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여성들에게요 좀 힘을 주기 위해서 멋진 또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할 강사분 소개할게요. 자, 국민 강사죠. 여성들의 멘토인 우리 아트스피치 연구원의 김미경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 가까이 좀 서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실물로 뵈니까 예쁘세요.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키 크죠? 네, 키도 크고요. 네, 방송에서 보면 그렇게 뚱뚱하게 나온대요, 제가. 그래요? 예.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날씬하시죠? 예. 네, 날씬하진 않죠. 그냥 고맙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정말 그 1순위잖아요. 섭외 1순위 지금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데 바쁘시죠? 여기저기 뭐 불려다니면서 강의 하시려면. 강연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워낙 강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나와서 강의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오히려 강의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강의 딱 끝나고 나면 야, 이거 한 번 더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을 그 정도로 좋아해요. 예. 강의를 너무나. 주로 이제 그 강의 화두가 여성들이잖아요. 네. 여성 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많을 텐데, 네. 앞서 이제 제가 모두의 500만 가구 시대 열렸다. 맞벌이 가정. 네. 여성들 500만이면 참 뭐. 남성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실하니까 여성들이 나서서 이제 직장까지 뭐 집안일을 해주고 있는데 힘들어요. 굉장히 요 사이 여성들이, 그죠? 원래 여자들이 그 직장 일을 한다라는 건 기본에 두 가지 일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힘들죠.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또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죠. 아이들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씩씩하게 직장 다니는 여자들이 뭐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특히 20대 여성들은. 네. 자, 오늘 이제 그런 여성들에게, 힘든 여성들에게 좀 힘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어디에다 좀 초점을 맞추실 건가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세팅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네. 일하느냐 마느냐 여자들 각자 선택이거든요. 선택 후에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김미경 원장님의 멋진 강의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도 강의 들으려고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옛날에 여기 뭐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일을 하시는 분. 일. 뭐 무슨 일이건. 그러니까 어쨌든 10,000원 이상 벌면 다 손 들어봐요. 어디? 오케이. 들었네. 그거 다 들잖아. 그다음에 그러면은 현재 요즘에 일을 하는 여성들이 아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여기에 지금 현재 주부가 돼서 일을 하지 않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결혼하기 전에는 다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누구 때문이에요? 야, 아이들 때문에,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요즘에 보면 그 직장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사실 정말 그 직장인을 그만둔 것이 아이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자기가 하기 싫었던 건 아닐까? 잘 생각해봐요. 어차피 이 남자가 나를 벌어먹여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벌어먹여 줄 사람이 생겼으면 나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없었을까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40대,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우리 세대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살아요. 이제 크게 바꿀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굳히게 하고 살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내 딸의 삶은 어떠해야 돼? 내 아들의 삶은 어떠해야 돼? 무엇이 변했어? 이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지난 방송에서 얘기하는 내내 주로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는 주부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왔어요. 왜냐하면 또 되게 방송국에서 강의 프로그램이 나가는 시청대가 다 아침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주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상 20년 내내 직장 여성들을 위해서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늘 여러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주부 이야기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사실 제가 거의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회사 얘기만 할 거예요. 일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요. 사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23살부터 지금 49 됐거든요. 아우 큰일 났어요. 금방 50대요. 보통 일 아니야. 지금 벌써 한 25, 6년 동안 제가 일만 하면서 살았다고요. 아이 셋 낳는 동안 잠깐 2달씩 쉬는 거 이외에는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23부터 나는 24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은 매년 내 월급이 상승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회가 나랑 거래되는 거죠. 원래 통째 사회 이만큼이랑 김미경이라는 한 인간이랑 거래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김미경이라는 인간이 죽을 때쯤 되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간이 되나 그게 내 최대 관심사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 사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뭐예요? 결혼하죠? 그런 생각은 원래 23살부터 갖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결혼하죠? 남편이 생기죠? 아이가 생기죠? 시댁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문제가 생기죠? 아니면 여러 일들이 옆에 발생되죠? 그게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원래 일하기로 했는데 처리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쭉 살아온 사람에게 사람들이 정말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은요 그렇게 50 다 돼서 이렇게 성공하시고 부러우면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가. 뭔지 아세요? 엄청 힘들거든요. 2배, 3배 눈물 쭉쭉 빼고 살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장 여성들이 직장에서 뭐 막 임원처럼 되고 남자 임원처럼 막 50대에 뭔가 탁 자리를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한국 남자 임원들이요. 이렇게 상태 이상한 남자들 임원된 남자 못 봤어요 혹시? 봤죠? 많아요. 이렇게 말귀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막 못 알아도 어떻게 상무가 된겨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줘요? 30년 다녀서요. 여러분 원래 같은 날 월급 받으면서 30년 그 직장 계속 다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단한 IQ, 대단한 능력 혹은 그 분야에서 뭔가 대단한 내가 사건을 저지르고 막 이러면서 막 해낸 것처럼 막 커리어가 쌓이는 것 같지 안 그래요. 원래 삶이라는 건 늘 처절하고 진솔합니다. 뭐냐면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20년 있으면 다 잘 돼요. 자꾸 움직이고 들락달락거리고 괜히 관두고. 그 여자들이 특히 30대 여성들 직장생활 6, 7년만 하면 그렇게 드릴 말씀이 많어. 제 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별거 저 너무 제 시간도 없고요. 적성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쉬면서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무슨 정리야? 그렇게 중간 정리를 자주 하냐? 정리할 게 어디 있다고 정리를 해요? 적어도 15년은 해보고 정리가 돼야지 뭐 5년 하고 정리하고 6년 하고 정리하고 찔끔찔끔 그러니까 월급도 같이 정리되죠. 그래서 벌어놓은 돈도 하나도 없어요. 이래 갖고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남자가 중간에 정리하는 거 봤어요? 5년 댕기다가? 안 하잖아요. 은퇴 정리되실 때까지 기다리잖아. 정리되실 때까지 혹시 정리당할까 봐.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면서 산다는 건 이렇게 진솔하고 처절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이 30년간 지켜지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관두고 들락달락거려서 될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요즘 여자들은 근데 달라졌잖아. 달라진 여성들에게 정말 사회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지 당신들이 원하는 성공, 당신들이 책에서 읽은 그 커리어 우먼 그거 다 흉내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먼저 같이 생각해 볼게. 요즘 여성들이 삶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재밌는 것이 요즘에 야 정말 학교에 가보잖아요. 여자애들 공부 진짜 잘하죠. 여기 딸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딸 있으신 분. 딸 공부 잘하죠. 그래갖고 막 그 집 딸은 못해요 공부를? 어떻게 대답을 안 하네.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자고. 그럼 우리 딸 얘기하지 말고 평균으로 남의 집 딸 다 보면은 요즘 여자애들이 초등학교에서 보면 반장의 60%가 여자애들이에요. 진짜 공부를 잘해요. 요즘 애들 막 씩씩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집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있잖아, 우리 오빠는 있잖아,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애들은 그런 여자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애들은 그런 아이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장의 60%가 여자애들이죠. 중고등학교 여자애들이 공부 훨씬 잘해요. 왜냐? 남자들은 중고등학교 때 또 뭐야, 나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보다 뭐 게임하고 PC방 댕기고 뭐 운동하고. 남자애들은요, 가만 보면 축구랑 PC방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 여자애들은 그런 거 별로 안 하죠. 나가서 막 운동하는 일도 없죠. 그러니까 막 쌤내고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지. 변하지 않죠. 대학을 가도 여자애들이 공부를 훨씬 잘해요. 그래서 대학 수석 졸업자 중에서 대부분 60% 이상이 또 여자애들이에요. 그 남자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시험 보는 거는 죄 떨어지게 생겼잖아 이제. 그래서 얼마 전에 외무고시 있죠. 외무고시에 60% 이상이 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시자 붙은 건 다 여자가 돼요. 공부만 죽으라고 하잖아요. 남자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을 끝나고 나서 대학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회사로 들어올 때 면접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페이퍼로만 보면 거의 다 여자애들이 들어와야 돼요. 남자애들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들어와. 그런데 회사의 임원들끼리, 인사하는 임원들끼리 앉아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야야, 그래도 성적 조금 뭐 토익 이런 거 뭐 조금 더 잘하는, 영어 조금 잘하는 여자애보다 그래도 평생 같이 갈려면 뽑자. 왜냐? 뽑아놓으면 자꾸 그만두니까. 여기 지금 한 40대 넘는 분들은요, 우리는 더 자주 더 빨리 그만뒀어요. 결혼과 동시에 첨척장과 동시에 사직서를 동시에 냈잖아. 근데 요즘엔 그런 여성이 있을까 없을까? 요새는요, 이 똘똘한 여성들이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어렵게 직장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직장 안 들어가고 바로 결혼하는 여성들 드물죠. 왜냐? 아무도 안 데려가. 요새 무직이라 그러면 안 데려가. 누가 저 그냥 학교 졸업하고요, 그냥 이렇게 신부 수업하면서 놀고 있어요. 이상한 여자 아니야? 우리 때는요, 저기 신부 수업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로 막 이불 씻치기 이런 거 3년 배우다 가고 그랬어 진짜. 요새는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누가 못 데려간대, 안 간다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죠. 자, 그러면 요즘에 어떤 여성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저도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첫째, 밥할 줄 몰라요. 중요한 거, 밥 먹을 줄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벽에 깨우잖아요, 학교 가라고? 그럼 어때? 신경질 내면서 아침 안 먹는데야. 안 먹어 엄마. 아우 깨우. 나 좀 더 잘까 짜증나. 해주는 밥도 못 먹고 학교 다녀. 자, 이러는 애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럼 직장 들어가면 변하나? 여러분 27살 딸이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하죠. 똑같죠? 짜증나 엄마.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힘들다 그랬지. 안 먹어. 짜증나. 몰라. 밥도 할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모르는 것들이요. 얘가 30살에 결혼했어요. 지 밥도 못 먹고 다니는 게 누구 밥을 해줘? 누구 밥을 해줘요? 못한다니까. 근데 많은 남자가 밥 얻어먹는 줄 알고 결혼을 할지. 큰 착각이야. 불쌍해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럼 남자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세대 남편들만 하더라도 가장의식이 있었어요. 죽어도 먹여 살린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여 살린다.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아들 상태들 좀 보세요. 걔가 누구 먹여 살리게 생겼어? 요새 다 등골 불어 이커라 그래갖고 지 엄마 등골 빼기 바쁘죠. 우리 반 애들은 그 신발 다 신었어. 나만 안 신었어. 맨날 저 신고 저만 안 신었대. 우리 반 애들은 다 입었어. 나만 안 입었어. 맨날 이렇게 해갖고 어떡하든지 거짓말 쳐갖고 엄마한테 돈 빼가기 바쁜 애가, 자기 뭐 차리기 바쁜 애가 누구를 먹여 살려요. 저 하나도 못 먹여 살리는 게. 이런 애 남자애가 결혼해봐요. 얼마나 심각하겠어. 그래서 요즘에 어떤 애들이 둘이 결혼하는지 아세요? 밥할 줄 모르는 여자애랑 가장의식이 전혀 없는 남자애랑 둘이 결혼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게 새로운 가족 구성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여자애는 뭐라고 살고 싶어? 결혼 전처럼 그대로
그대로 뭐 회사 다니면서 남편이 친구처럼 회사 얘기 같이 하면서 끝나고 나면 야 회사 끝났냐? 포장마차 앞으로 나와. 재밌잖아. 직장 마치 동료처럼 7시에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래도 야야 그래갖고 뭐 자기 회사 있는 부장 열나 같이 막 때려잡고 얼마나 재밌어. 그러다가 애 낳으면 애도 같이 기르고 당연히 나 오늘 회사 늦는다 당신의 애 길러. 나 이번에 싱가포르로 1년간 출장 가거든. 어떡하지? 당신의 애 길러. 그럼 남자가 1년 육아휴직 내고 여자는 싱가포르로 출장 가고 다 그러길 바래요. 근데 요즘의 남자들은 또 어떨까요? 그런 생각 안 해. 이 격차가 어마어마해야죠. 격차가. 그러니까 이 격차 때문에 젊은 남자 여자들이 그렇게 싸워요. 이 격차 때문에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지 아세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 안 해요. 왜? 결혼해봤자 얻을 이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 낳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르는 것도 힘든데 직장 다니면서 내가 다 길러? 미쳤냐고 결혼 안 하죠. 그래서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가 길러준다 그래야 되나? 우리도 길러 안 우리도 큰일 나 안 길러. 이게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현상인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요즘 젊은 남자 또 요즘 젊은 여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식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많은 젊은 여성들도 많은데 여기 나는 결혼할 때 첫째 조건이 뭐예요? 그걸 좀 따져봅시다. 결혼할 때 첫째 조건이 뭘까? 첫째 조건 가서 물어봐야지. 결혼 아직 안 했죠? 결혼할 때 첫째 조건 뭐야? 남자에 대한 첫째 조건. 일단 능력이 돼야 되고요. 근데 그 남자가 능력이 굳이 왜 돼야 되는데요? 그래도 조금 집 가장으로서 좀 먹여 살리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가장이길 바란다면 가장에 합당한 여자가 돼야 될 텐데 자신 있어요? 네, 저도 같이 벌 거예요. 같이. 같이 번다고. 그러면 같이 벌 거면 남자가 꼭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되잖아? 같이 벌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이 서로 벌어줘야 같이 유지가 되니까. 예. 그럼 둘이 능력이 똑같으면 되겠다. 그죠? 근데 남자가 능력이 대단하길 바라는 건 내가 혹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 아닐까?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여성들이 굉장히 이중적으로 사고해요. 그냥 나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내 인생 가장 편할 수 있는 구조의 남자를 찾아요. 그런 남자 없어. 안 길러 우리가 아들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는. 애들 다 현찮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신 같은 남자가 없다니까요. 자, 여성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거 첫 번째는 우선 이거부터 우리 다져나갑시다. 뭐냐면 여러분들 나는 평생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나는 평생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나한테 어울리고 좋아. 혹은 나는 일하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일하지 않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교육시키면서 사는 전업주부로 사는 게 좋아. 선택하셔야 돼요. 결혼할 때 선택해야 돼요. 어느 순간 결혼할 때 선택 안 해도 직장 다니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어느 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선택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내면의 소리를 들으세요. 내가 어떤 여잔지 아셔야 돼요. 살면서 빨리 알아낼수록 좋아요. 대부분 어때? 끝까지 모른다. 끝까지 몰라서 어때요? 중간중간 울면서 사는 거야. 막 텔레비에 얼마 전에 봤는데 나보다 되게 현찮은 친구인데 막 성공해갖고 텔레비 나와서 그러면 내가 미쳤지. 내 인생 니네가 다 깎아먹어. 그리고 괜히 남편이랑 애는 왜 쳐다보냐고. 자기 결정 아니에요? 남편이랑 애가 해먹은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각자 처리하신 거지. 근데 거길 왜 쳐다봐? 내가 진짜 니네 때문에 완전히 희생당했고. 그러지 말아요. 결정하라고요. 희생 같은 건 없어요. 원래 애들은 다 엄마한테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 다 1살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세팅한 대로 살아가요. 엄마가 일하는 여자였으면 걔 적응하고 살았을 거야. 엄마가 일 안 하면 거기에 적응하고 살았을 거야. 그냥 적응되기 마련이라니까요.
애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내가 잘 태어났나 못 태어났나 설문조사를 해요? 집집마다? 그 엄마한테 그냥 산다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20대 때 30대 초반에 결혼하고 나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고 물어보세요. 나한테.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 여잔가. 계속 물어보세요. 절대로 친구한테 물어보지 말아요. 너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걔가 어떻게 알아? 네 일인데. 응? 알 수가 없죠. 근데 인생을 참으로 장난처럼 친구한테 물어요. 너 내가 계속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아니 만난 지가 알지 안 만나본 걔가 어떻게 알아?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돈 들고 또 어디 찾아가 막 벌벌 떨고 찾아가갖고 저 혹시 그분이 아실까봐 제가 혹시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자기 내면은 자기가 잘 알지 않아요? 저는요 되게 시골 사람이잖아요. 저는 충북 계산군 증평읍 연탄리 1구 154. 나 엄청 촌 사람이야.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정말 참 재밌는 것이 한 집안에 들어가는 복이 하나예요. 더 이상 안 줘요 신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양장점에서 돈을 열심히 잘 벌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이야. 돈이랑은 천상 거리가 멀어. 그냥 이렇게 고만고만한 사시는. 근데 참 아버지가 되게 좋은 사람. 아버지가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저 무릎에 앉혀놓고 미경아 학교 재밌었냐?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증평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청주로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을 하는 거예요. 청주로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서울로 대학을 오고 싶었어요. 난 너무나 오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반대를 하는 거죠. 아버지랑. 왜냐하면 그때 양장점이 갑자기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아세요? 기성복 나온 거? 그 전까지만 해도 양장점에서 다 옷을 맞춰 입다가 기성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성복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기성복을 사 입잖아. 그러니까 우리 양장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미경아 서울 가지 마. 너 있잖아. 서울 가면은 자취해야 되면 하숙해야 되면 돈 엄청 많이 들고 엄마 2집 살림 3집 살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경아 저기 증평에서 청주로 통학해야. 그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음악학과 나오면 학교 선생 자리가 금방 난대야. 내 어렸을 때부터 음대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난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됐나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부모 말을 안 들어서 잘 된 거예요. 그럼 부모 말 듣지 말아요. 듣지 마. 부모도 일종의 남이죠. 일종의 남이에요. 당연히 남이죠. 내가 아니면 다 남이에요. 인생의 거대한 결정은 자기가 해야 돼. 부모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양장점 손님에 대한 고민보다 내 고민을 더 자주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닥친 거부터 해결하냐고 바빠요. 내 내면은 내가 잘 알아. 고3 정도 되면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알지 않아요? 난 알아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내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내 고민 더 많이 하거든. 엄마는 내가 청주에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엄마 난 서울 꼭 갈 거야. 죽어도 갈 거야. 무슨 짓을 해도 갈래 나는. 그러니까 엄마가 등록금 한 번만 대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서울에서 무슨 짓을 했건 살아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밀어줘. 그럼 엄마는 엄마가 날 잘 몰라. 미경이를 잘 몰라서 둘째 딸 미경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마 나는 학교 선생 못해. 그렇게 지루한 직업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똑같은 슬리퍼에 똑같은 바지를 입고 같은 복도를 30년 어떻게 걸어다녀? 엄마 같으면 하겠냐. 막 난리를 치고. 지금도 우리 엄마가 얘기해요. 방에다가 못을 갖다가 때려 박아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침대에서 울면서 쿵 하면 미경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래. 침대에서 2층 침대에서 그것도 쿵 하면 굴러 떨어지면 엄마가 밖에서 막 우물쭈물하니 저러다가 머리 깨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러고 3일을 울었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서울로 보내달라고. 세상에 여러분 부모 이기는 게 세상에 제일 쉬워. 3일이면 돼. 모든 부모가 3일 이상 자식이 굶는 걸 볼 수 있는 부모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문을 때리고 부시고 들어와 갖고 서울 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고집 꺾은 거. 왜냐 나는 내 내면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 당시 난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그리고 나는 꼭 내 인생에 김미경이가 어떤 여잔지 꼭 알아내고 죽어야겠어. 난 그런 게 무지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자, 이건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어때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끊임없이 물어서 해결. 끊임없이 물어서 해결. 다 자기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자들은 얼마나 좋아. 선택이나 할 수 있으니 저기는 남학생 선택 못해. 그냥 벌어. 그냥 할 수 없어. 안 됐다. 그래서 남자로 살아가는 게 썩 쉬운 일 아니에요. 여성들은 적성대로 선택이나 할 수 있지. 여러분 원래 모든 남자가 돈 벌기에 용이한 상태로 태어나나? 그래요? 모든 남자는 밖에 나가면 영업을 다 잘해요? 모든 남자는 다 사회성이 좋아서 능글능글 하면서 술도 잘 마시고 이래요? 아니요. 안 그렇게 태어난 남자애들이 인구의 반이에요. 근데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성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임신, 출산, 육아. 만약에 임신, 출산, 육아를 남자가 임신하고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딸은 여자가 낳고 아들은 남자가 낳고 이러면 좋잖아. 그죠? 서로 비슷한 사람이니까 잘 기를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사는 세상이 확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성들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일을 하기로 했다 한다면 아주 고통스럽죠. 썩 쉽지는 않아요. 썩 쉽지는 않아요.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개인의 선택이에요.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선택한 후 그다음에 선택되어졌다 그러면 어떡한다? 저 좀 따라해주세요. 울지 않는다. 행복하게 산다. 그렇지. 울지 말아요. 텔레비에 잡지에 되게 고등학교 때 찌질했어. 아무것도 아닌 애가 무지 성공한 내 친구 애가 막 나왔어. 그래도 울지 말 것. 알았죠? 울지 말아요. 넌 너대로 삶 살았지. 나는 나대로 되게 행복하고 우리 애들 너무 멋있게 잘 크고 좋아. 그렇게 우겨. 울지 말고. 그냥 막 내 인생 지나온 자기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사람이 제일 바보예요. 자, 그럼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느냐? 저 집 애들은 막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나 직장 다니고 정신없이 애 업고 뛰고 막 이러느냐고 눈물이 찔끔찔끔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미쳤지. 직장을 뭐하러 다니나. 그냥 집에서 쉴 걸. 울지 마. 울지 말고 다녀 그냥. 그것도 울지 말아요. 선택하고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선 먼저 이거를 선택할 것.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선택할 게 뭐였냐면 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결혼의 선택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능력 뭐 이런 걸 얘기했어요. 자, 먼저 나는 어떤 여자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선택이 되어지면 두 번째 선택은 쉬워지죠. 쉬워지죠. 이제 갈수록 변수가 좁아드는 거 아니에요. 나는 평생 일하기로 했어. 그렇게 결정했으면 거기에 용이한 남자랑 만나야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죽어도 너는 일 못한다. 그런 남자가 가끔씩 있더라고. 저기 산 밑에도 계시고 이렇게 가끔씩 나와. 여기 어머니들 다 있는데 딸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딸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고등학생, 막 중학생 이런 딸들 막 이쁘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씩씩하게 잘하는 애들 잘 길러서 누구 밥하게 시켜야지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가 뭐가 되나가 궁금해요. 우리 딸이 요즘 다 그런 희망으로 공부 열심히 시키고 막 애들 제대로 뭐 이거저거 특기 교육도 시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잘하면 막 칭찬하고. 자, 이 딸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쪽 시댁 쪽에서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당신 딸은 우리 아들 뒷발이나 라지나 했으면 좋겠고 그 다니던 좋은 직장을 그만두래 시댁에서.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파혼이야? 아,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가서 물어볼까? 딸 있는 분이 누구라 그랬죠? 갑자기 있는 딸은 없다 그러네? 뭐 물어보려 그러니까 없다 그러네? 근데 아들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딸이 있다면 저는 결혼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뒷바라지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을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러면 어때? 그 며느리한테? 제가 며느리를 없는 입장이라면 저는 며느리도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죠. 그 며느리 애 꼭 봐줘요? 애는 안 봐준대. 또 어떠세요? 딸 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딸이 원하는 쪽으로 일단 선택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저 딸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이런 고민에 다들 휩싸여요. 많은 여성들이. 자, 근데 내 내면의 소리에서 얻어진 결론이 나는 일을 하는 쪽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꼭 나는 부자 남자랑 갈까? 이런 짓 좀 하지 마. 내 불공정 거래라고 몇 번씩 말했는지 알아요? 생각해봐요. 보통 여성들이 직장 다니잖아요. 한 24살부터 25살부터 직장 다녀서 한 30살까지 5, 6년 번다. 그러면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저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못해. 그럼 이제 한 6년 정도 해봤자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저축 못해요. 그것도 착실한 애지. 아니, 엄마 입장에 생각해보면 착실한 애지. 얼마나 부츠 사 신고 싶고 뭐 머리도 좋은 데 가서 하고 싶고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아요. 그죠? 우리 옷장 열어보면 맨날 작년 겨울에 벗고 살았던 것 같고 세상에 내가 뭘 입고 살았나 싶고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아. 이거 다 억제해야 간신히 그 정도 모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6, 7년 해봤자 3,000만 원, 4,000만 원 모으기가 어렵죠. 근데 남의 집 아들 30살짜리는 군대도 갔다 왔어. 그래서 우리보다 돈 벌 기회가 2년이나 더 적었어. 근데 걔는 왜 3,000만 원 갖고 장가들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그럼 가난한 남자는 결혼도 못 하냐고. 부모가 꼭 대줘야 되냐고요. 이거 불공정 거래 아니에요? 내 말이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서 남편 될 사람이 나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해 주길 원해?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은요. 건강한 생각 가져야 돼요. 나는 결혼 생활은 둘이 건강할 때 제일 잘해요.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고요. 그럼 뭘 그렇게 망설여요? 남자 너무너무 좋아. 그 남자 걔 3,000만 원 착실하네요. 나보다 착실하네요. 왜 남자 3,000원 여자 3,000원이랑 달라요? 얼마나 술 먹고 싶은 걸 참았겠어요. 또 다르다니까 이게 부추 참은 거랑 되게 달라 술이랑. 응? 그러면 그 남자 나 이렇게 같이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 돈 뺏어가지 말고 우리도 90까지 살아야 돼.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90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남편 은퇴 후 30년 내내 버텨야 된다고요. 어떻게 될 줄 모르겠는데. 자, 둘이서 3,000만 원, 4,000만 원 둘이서 합치세요. 그러면 좀 얼마 안 되더라도 열심히 직장생활 6년, 7년 한 돈을 둘이서 합쳐가는 거지. 거기다 대출도 좀 끼는 거지. 그래갖고 어떻게 해? 그래서 둘이서 사요. 뭘 사? 일단 집 못 사지. 그 돈을 어떻게 집을 사. 못 사지만 어떡하냐. 둘이서 합친 걸 가지고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맞벌이 하기에 씩씩하게 둘이서 건강하게 맞벌이 하기에 용이한 가전제품을 사세요. 그 남편도 거의 반반씩 밥 해야 되니까 그 자기 좋아하는 밥솥으로 사. 나도 좋아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협의를 해. 협의를 해.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사고 또 거기서 이렇게 쪼갠 돈을 가지고 월세를 얻건 전세를 얻건 그래서 우리 둘이 30년 멋있게 살아나갈 수 있을 만한 터전을 마련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부부 한 살이에요. 여러분 저 좀 따라해주세요. 부부는 부모다. 여러분 원래 부부는 부모예요. 27살, 29살, 30살짜리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사실 우리 애들 봐봐요. 27살짜리 뭘 알아? 둘이 결혼시킨 거예요. 니네끼리 부모 노릇하라고 이제부터. 그래서 원래는요. 부모 노릇 잘하는 부부가 나이 60에 성공해요. 서로 부모 노릇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살다 보면 30살에 35살에 이 남자가 꼭 배워야 될 게 있죠. 살다 보면 40살에 이 여자가 꼭 배워야 될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죠. 그럼 그거 서로 지원해 줘야 돼요. 방해 좀 하지 말고. 그걸 왜 방해를 해? 서로 도와줘야죠. 여보 나 있잖아. 이번에 MBA 꼭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회사에서. 근데 돈이 있지. 1년에 학비가 MBA가 막 1,000만 원 이상씩 든다. 어떡하면 좋냐. 여보 내가 조금 더 벌게. 할 수 없지 뭐. 그래갖고 죽으라고 벌어서 남편 공부시켜요. 또 부인이 중간에 보니까 여보 나 있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공부 조금 더 해갖고 그냥 나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여보. 나 꼭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그거 안 가르쳐? 부모인데 당연히 가르쳐야지. 그걸 도로 갖다가 그 부모한테 갖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일단 왔으면 다 우리가 처리한다고. 그럼 어떻게? 남편이 또 걱정 마라 여보 내가 있잖아. 회사에서 뭐 이렇게 주말에 근무하는 거 이런 거 있어. 내가 조금 더 해갖고 내가 당신 공부 시켜줄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30살보다는 35살 때 부부가 쓸만해진다? 왜? 서로 키워서.
그리고 그래서요 한 나이 60대면요 막 서로 막 벅찬 게 저거 내가 다 키웠지 막 그렇잖아. 여러분 이렇게 철부지 때 만나서 서로 키운 부부는요 나중에 60, 70대 보면 완전히 살아가는 이 품격이 달라요. 근데 서로 깎아먹은 부부들 있지. 당신이 안 벌면 누가 벌어? 애들 공부시킬 돈도 없는데 당신이 무슨 공부를 해? 그리고 나는 나가서 뭐 나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사람도 아니고 난 그런 거 못해. 자랑이요? 그럼 나이 30 이상 되고 애 하나 둘씩 난 부모가 밖에 나가서 돈 못 버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 키워간다고요. 서로. 하나하나 키워가다 보면은 25살 때 혹은 30살 때 우리 월급 몇 달 몇 년치 모은 거 알뜰살뜰 모은 그 건강한 돈으로 갖고 시작한 사람이 성공해요. 그래서 인생은 드라마요. 여러분 30년 안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부모가 돈을 50억을 줬어도 홀라당 떨어먹기도 하고요. 단돈 몇백만 원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도 몇십억 몇백억 거부가 되기도 하고요. 30년은 참 긴 세월이에요. 중요한 건 둘의 건강한 정신이 뿌리를 하고 버티고 뻗어 나가느냐 아니냐죠. 이게 공정거래죠. 근데 여자들 결혼할 때 보면은 불공정거래의 화신들이요. 저는요 남자가 돈은 좀 한 뭐 그래도 전세 하나는 뭐 30평짜리는 얻어 와야 되고 40살이랑 결혼할래요? 그 정도 재력 있는 사람은 한 40 넘는데. 저는 꼭 그런 건 있어야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뭐 좀 뭐 생긴 거 아주 자기가 제조해서 낳지 그래. 그런 애를. 그러니까 제발 공정거래를 합시다. 결혼한 후에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이제 결혼한 후에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남자들이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요, 결혼할 땐 여자가 잘해야 되고 결혼 후엔 남자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집안들이 이게 자리가 잘 잡힌단 말이죠. 저는 지금도 이제 우리 아들 있지만 우리 아들 집에서 밥 잘하거든요. 밥 잘하는 애를 키워요.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다 맞벌이하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세대 아이들은. 그 맞벌이가 꼭 돈 때문이 아니라서 아니고 그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사회와 거래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 남자들 왜 직장 다니냐고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조금 반은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요. 승진할 때 무지 좋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성공해서 성과가 되게 좋잖아요. 칭찬받잖아요. 야 진짜 막 야 김과장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요 세상에 다 내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은 집에서 잘 안 나와요. 그런 기쁨이 회사에 있잖아요. 사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그들이 보상받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믿으면 안 돼요. 뭐든지 다 믿으면 안 돼요. 자 저도 회사 집에 들어가서 뭐 엄마 힘들어 그렇지만 막 이렇게 강의하고 이래갖고 막 청중한테 박수 받고 이러잖아. 이걸 어디 가서 받아요? 나 다 보상 받고 다니니까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나. 근데 우리 딸이 그걸 알아버렸어. 그렇게 안 불쌍하다는 걸.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뭐 김미경의 파랑새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강당에 모여서 강의를 해요. 큰 강당에. 그러면 한 번에 800명씩 와서 제 강의를 듣거든요. 그때 우리 딸이 왔었어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뭐 이렇게 브로셔 나눠주는 거 한다고 와서 했는데 막 800명이 일어나서 나중에 막 박수치고 기립박치고 이런 거 보더니 아유 우리 엄마 큰 고생 안 하네. 다 보상 받네 이러고 가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밖에 나와서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다 나름대로 보상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남자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에서의 얻어지는 이 기쁨들 있죠. 얻어지는 이 능력에 대한 보상들. 이거 왜 꼭 남자만 가져야 되는데 나는요 내 딸이 그 맛을 모르고 평생 사는 게 싫어요. 내가 해보니까 쓸만해. 고생해도 보상받아. 그래서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해가면서 직장 생활 해가면서 하는 거 무지 불쌍해 보이지만 하는 여자들은 어떤지 아세요? 할만해서 하는 거예요. 그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구조는 지금까지 어땠을까요?
다? 여자들이 주로 다 했죠. 그래서 정말 무식한 남자들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 집안일 똑바로 해놓고 다니려면 회사 다니래. 뭐 협박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부부야 도대체? 남한테도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 왜 이렇게 야멸차게 이상한 식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정말 세 번째는요. 남자들이 관습을 깨셔야 돼요. 잘못된 관습이야. 잘못된 관습. 나는 살면서 우리 남편이랑 엄청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 아세요? 다 잘못된 관습 때문에. 가만 보면 그 남자 머리에는 지 편한 관습이 너무 많아. 아주 줄줄이. 응? 명절날은 꼭 시댁 먼저 가야 된다. 뭐 이것도 관습이잖아요. 이거 누가 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태어나기 전에 어떤 할아버지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나한테 안 물어보고 정한 거잖아요. 다시 물어보라고 나한테 뭐가 맞는지. 나 그런 식으로 많이 싸웠어요. 우리 남편이랑. 나 태어나기 전에 만든 관습은 나한테 다 다시 물어보라고. 내가 좋은지 싫은지 말해줄게. 제 직장 다니잖아요. 여자가 애도 키우고 뭐 애 놀이방에 질질 울고 애 다 데려다주고 불쌍해 죽겠어. 아침마다 엄마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아침마다 그냥 깨지도 않은 애들을 막 5살짜리를 깨워서 일어나 엄마 회사 가야 돼 너 또 안 일어나면 이러고 개머리도 산발 내 머리도 산발을 한 걸 뒤에 넣고 막 울고 쫓아가서 갔다가 저기 놀이방에 던지고 밤에 끌고 오고 또 갖다 던지고 밤에 끌고 그러면 막 애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잖아. 불쌍해.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미쳤지 몇 푼이나 번다고 이렇게 하고 사나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죠. 근데 남편은 어때요? 야, 밥 아직도 안 되냐? 이거 문제 많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직장 생활해요, 여자가?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 어디 있는데? 애가 너무 아프다 그래갖고 지금 놀이방 가서 갔다가 이제 병원 데리고 갔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냐? 그럼 나 그럼 나가 사 먹고 들어올게. 중3이요? 남편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다가 부인 막 바쁘고 이래갖고 밤 12시, 1시에 또 야근하고 들어올 때 있잖아. 회사 일이 원래 하다 보면 다 바쁠 때 있잖아요. 여자가 무슨 니네 회사 12시까지 일을 하냐? 당신 12시까지 어제 1시까지 술 마셨잖아. 왜 나만 안 되냐고. 여자랑 남자랑 똑같냐?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정상? 이게 무슨 부부요? 이게 회방 놀려고 작정하고 결혼한 거지 도와주려고 작정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관습을 머릿속에서 빨리 떼어버려야 돼요. 근데 아직도 그래요. 나는 우리 세대 남자들만 그러고 사는 줄 알았더니 30대도 그런데네. 근데 지금 강의하면서 계속 저 세 남자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럴 것 같진 않아. 되게 반성하는 눈빛이 있어. 막 눈빛에서 그거 우리 형들 얘기거든요. 저는 안 그래요. 이러니까. 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절대로 집안이 시너지가 안 나죠. 집안이 건강해지지 않죠. 잘 살려는 두 부부가 만나서 건강해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가 원하는 것, 서로가 진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욕심 부려서 그래요. 내 편한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욕심 부리다 보면 서로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남자들 잘 봐요. 맞벌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요즘 남자들이. 어떠세요? 맞벌이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럼 혹시 밥도 같이 해요? 같이 안 하죠. 네. 요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젊은 남자들한테 하는 말이 맞벌이 그렇게 원하면 니도 맞밥을 해라. 맞벌이는 맞밥이랑 맞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맞벌이는 하고 밥도 다 하고 애도 다 기르고 여자가 철인이에요? 무슨 수로 해나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 마음에 분이 생겨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야, 내가 너 나가서 돈 벌으라고 한 적 없어? 너 좋아서 하는 거야까지 협박을 해요. 환장하겠죠? 너무 속상하죠? 그래 나는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 두 개는 나 몰라라 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이러면 여자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분이 생기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더 이게 집안에 문제가 되는 거죠. 둘이서 잘 살고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 부부가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키워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들들 잘 기릅시다. 아들들을 잘 길러줘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남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새로운 남자로 멋있게 살면 살수록 얼마나 더 신나고 재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아들들도 가르쳐야 되고요. 결혼하면 이 생각이 완전히 변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저 좀 따라해주세요. 육아 나이. 육아 나이를 먹자. 이 육아 나이가 뭐냐면요. 애가 1살이면 아버지도 1살, 애가 2살이면 아버지도 2살. 우리 여자들 그러잖아요. 우리 애 안 낳았잖아요. 여기 지금 애 낳은 사람 있죠. 결혼하는 사람 애 안 낳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유, 저도 하나 간수를 못하는 애가 무슨 애를 간수해. 근데 애를 낳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안아야 되는 거지? 벌벌 떨잖아. 엄마 얘 어떻게 엄마 어떻게 벌벌 떨고 목욕도 못 시키고 그러다 떨어뜨려 목욕시키다 해서 큰일 나 잘못하면은 벌벌 떨리고 애 젖 먹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애를 낳는 거죠. 그러면서 애를 키우면서 엄마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27살짜리 엄마가 1살이 돼요. 애랑 똑같이. 애가 3살 되면 엄마도 3살 돼요. 애가 5살 되면 엄마도 5살. 그래갖고 나중에 둘이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그래 또 어이구 늦가 이렇게 둘이 계속 혀짧은 소리 같이 한다. 게다가 7살 되면 7살 되고 왜냐? 동화책도 같이 있죠. 놀이도 같이 하죠. 그죠? 뭐 구슬놀이 같은 것도 같이 하죠. 맨날 둘이서 뭐 만들고 앉아있지. 그럼 생각이 7살처럼 돼. 그러다가 11살 되고 애가 사춘기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점점 육아 나이가 아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25살짜리 딸 가진 엄마가 되게 행복해요. 25살 같아 자기가 옷도 비슷하게 입잖아. 물론 안 어울리지. 본인만 어울린다고 우기지. 아우 나 딸 옷 입었는데 잘 어울리지 안 어울려. 근데 본인만 우기죠. 자 이렇게 점점 육아 나이를 먹죠. 근데 남자들이 어때요? 육아 나이를 먹다가 어느 순간 놓쳐요 나이를. 1살까지 한다? 2살? 3살. 어떤 남자는 1살 때부터 육아 나이를 1살도 안 먹어. 애 나는 날 집에 없었어 바빠서. 애 목욕 제대로 시킨 적 한 번도 없어. 애 5살 때 말 배우는 거 가르쳐 준 적 없고 애 6살 때 자전거 타는 거 자기가 끌어준 적 없어.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 애가 우리 딸이 읽은 책이 뭔지 우리 아들이 읽은 책이 뭔지 뭐하고 노는지 별로 아는 거 없어. 어떻게 육아 나이를 먹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아버지요? 추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예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육아 나이를 먹지 않으면 가장 괴로워지는 사람은 아버지 그들 자신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로서의 행복을 몰라. 아버지 우리 엄마로서 살아보면 엄마의 최고의 행복은 뭐예요? 애들과의 추억이잖아요. 애들과의 추억. 엄마가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엄마한테 기대고 아이와 함께하는 그 모든 추억 때문에 엄마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잖아요. 이게 부모의 행복이죠.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애들이랑 옛날에 지냈던 생각들이 속속속속 나. 이게 부모의 행복이죠. 선물 들고 찾아와서가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들 이런 게 없는 거죠. 왜? 육아 나이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결혼하고 맞벌이 하시면 무조건 남자한테 육아 나이를 매기세요. 뭔 말인지 알아요? 먹기 싫어할 거야. 왜냐? 육아 나이 먹으려면 되게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막 밤에 자고 있는데 여보 쟤 운다 얼른 가서 우유 좀 하나 먹이고 와. 그래. 너는 나 피곤해 하루 종일 우유 8번 먹였어 죽을 것 같아. 당신이 갔다 와. 그러면요 싫은데도 막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서 힘든데 막 졸면서 우유를 180인지 160인지 막 헷갈리면서 물을 넣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여기 떨어뜨려 봐서 아 안 뜨겁구나. 그래갖고 가서 애 입에다 물려주고 같이 자죠. 그러다가 애 입에서 우유병 툭 빼버리고 그러다가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가 자는 바람에 입에서 우유병을 못 걷고 있었나 봐. 떨어뜨렸어. 그걸 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밤새도록 배고팠을 내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자책을 해야 돼. 내가 미쳤지. 아버지도 아니지. 그러면서 육아 나이 먹는 건데 그걸 꼭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육아 나이를 먹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남편이 함께 아이를 기르는 기쁨을 요만큼씩 느끼기 시작해. 그것도 학습이다. 우리 여성도 학습되어 가듯이 엄마가 학습되어져서 엄마가 되어 갔듯이 이제는 남자도 어때요? 아버지가 학습되어지는 거다. 근데 여자들이 그 학습을 안 시키고 아 됐어 여보 내가 할게. 아 당신이 뭐 할 줄 알아 내가 할게. 이러고 톡톡 뺏어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그런 학습할 기회가 없고 육아 나이 1살을 못 먹은 남자는 2살도 못 먹고 3살도 못 먹고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결혼하자마자 시작합시다. 세팅을 딱 해버리세요. 자, 이걸 하려면은 여성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 저 좀 따라해주세요. 용기. 이게 다 용기 필요한 일이에요. 그것도 다 남들이 안 한 용기 있잖아요. 내 엄마가 내 어머니가 하지 않았던 용기를 끌어다 써야 돼요. 고민해 보는 거죠. 자, 나는 과연 이를 원하는 여성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십시오.
끊임없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0분간 끊임없이 3년 물으면 대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생각날 때마다 뜨문뜨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럴 때는 너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그분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예. 그러면은 어떤지 아십니까? 올바른 대답이 안 나와요. 왜냐? 자기다운 결정을 못 해요. 자기다운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정이 났다 그러면 밀어붙인다는 거죠. 두 번째 뭐라 해서 울지 말라 그랬죠. 어떤 상황이 되면 울지 마. 그냥 우겨. 내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럼 우기세요. 자, 우기면서 하나하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 두 번째는 결혼할 때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불공정거래 하지 말라. 아우, 확실히 알아들었어. 이제 막 불공정거래 하지 말고 건강하게. 부부는 뭐라고요? 부부는 부모다. 결혼 이후 계속 30년 내가 키워간다. 그렇게 건강하게 키우다 보면은 그 집안에 남의 집안에 없는 엄청난 저력이 생겨요. 그게 그 집안 뭐예요? 문화예요. 그 문화가 2대 3대 가면 집안 좋은 집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화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한다고요? 집안에 육아 나이를 먹게 한다고요. 남편들이 먹기 싫어하겠지만 어떻게 한다? 억지로 먹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지로 먹인다 해서 나다운 삶. 참 요즘에 맞벌이 하는 집안이 많이 늘어나지만 그로 인해서 돈이 2배면 행복도 2배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유는 서로가 협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에 서운함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만큼 행복해지고 나이 들어서 늘어나는 능력만큼 행복해지려면 부부가 서로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나이 한 50 다 된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지금 와서 뭘 이렇게 막 먹이고 어쩌고 안 돼. 조금 힘들고 내버려요. 그분들도 그냥 그대로 굳혔는데 그대로 굳히고 살게 두고. 그렇지만 이제 한 20대 30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분들은요. 엄마 쳐다보면서 엄마가 했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세대 사람이 아닌 젊은 사람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에 맞게 만들어서 나한테 딱 맞는 삶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셔서 더 행복하고 더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나다운 삶을 꼭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가까이 좀 서주시고요. 네. 예, 자, 김미경 원장님과 첫 번째 강의 함께했습니다. 웃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맞벌이의 주말 부부에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데 그러시구나. 맛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원장님의 충고도 새겨 듣겠습니다. 우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 그 남편분의 관습은 그래도 많이 좀 바뀌셨나요, 이제는? 아우, 많이 바뀌었죠. 이제 안 바뀌면 본인이 괴로워서 못 사니까. 네. 20대, 30대 요즘은 그래도 달라졌다고 봐야죠. 가부장적인 면도 좀 없고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이거 본인들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통제하고 사는 것 자체가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씩 나눠주면서 둘이 서로 행복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편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대로 보내드리기는 이제 아쉬움이 큰데 다음 주 1시간 더 약속이 돼 있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는 어떤 내용 또 들려주실 건가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한 후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안에서 직장에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갈 건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실전이 좀 나오겠네요. 네, 자, 그렇죠. 오늘 유익하면서 멋진 강의해 주신 우리 김미경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여성들이 일하기에는 뭐 형편이 녹록지가 않은데요. 남편들이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실천할 때만이 빛을 보지 않나 싶은데요. 남자들이 좀 고무장갑을 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